2018년이 전 세계적으로 밀레니얼 모멘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밀레니얼 모멘트라는 것은 뭐냐면 30대 언더에서 밀레니얼이랑 제네레이션 G가 전체 인구의 반을 딱 찍은 시점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앞으로 모든 활동이나 모든 사회적인 어떤 방향성이 이제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밀레니얼 이하 세대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지 되는데요. 제가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 현수막을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아서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무려 2019년, 몇 년 안 된 거거든요. 근데 문학의 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문학의 밤은 그 X세대 이상에서 쓰는 거고 엄마, 아빠가 쓰는 거지 우리 세대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것을 교회에서 쓰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아까 다시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현수막을 교회 현수막으로 검색해서 나오시는 거는 절대 하면은 안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위워크라는 코워킹 스페이스의 라운지입니다. 로비 라운지인데 제가 많은 교회들한테 지난 몇 년 동안 어떤 것을 제안을 드렸었냐 하면은 라운지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이것은 중앙에, 그러니까 앞에서 강단이 없이 중앙에 둥글게 모여가지고 저기서 3시간, 4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렇게 세팅을 하고. 그런데 15분이나 20분 찬양하고 누가 설교하고 다시 또 찬양하고 누가 나와서 간증하고, 그런데 바깥쪽에 테두리에서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도 앉아 있는 겁니다.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뭘 먹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고가 자유로운 예배를 드려보면 어떻겠느냐. 이것이 예배학적으로 볼 때는 엄청 충격적이거나 조심스러울 수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명 중에 8명이 기독교나 종교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충분히 선교학적으로는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었는데, 그 사이에 위러브라는 찬양팀이죠. 20대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 찬양팀인데 이렇게 둥글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찬양팀들도 이런 시도를 하는 것 같고요. 이것은 교회에만 오는 도전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저희가 어떤 실험들을 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은 전 세계가 건물로서의 교회라든지 어떤 시스템 쪽으로 왔다면 지금은 개인들에게 스마트폰이 주어지게 되면서 모바일 혁명이나 4차 혁명을 통해서 개인의 힘이 점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대를 이렇게 바꾸셨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이렇게 움직여가고 계심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꽃뜨개랑이라는 어떤 명품 브랜드가 갑자기 인스타에 떴습니다. 그래서 지코랑 같이 이렇게 그 옷도 만들어서 입고 되게 이제 패턴을 멋있게 금색과 검정색으로 해서 했는데요. 저기 하단에 보시면은 저 그 심볼의 모양이 약간 개처럼 생겨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 모양이 보이시나요? 네. 지금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명품 브랜드가 아니라 빙글의 꽃게랑에서 20대랑 같이 10대와 20대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부케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꽃게랑은 엄마 아빠가 먹던 거예요. 나는 내가 먹을 건지 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젊은 친구들이. 그런데 꽃뜨개랑이나 약간 병바스러운 이런 브랜드처럼 이렇게 훅 다가오면서 우리의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고 있구나 메시지를 던짐으로 꽃게랑이 젊어지는 이제 효과를 누리게 된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이거는 어느 브랜드의 인스타그램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파스타 면의 케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거는 작은 캔들로, 미니 캔들로 하트 모양을 만들었고요. 요크루트를 이렇게 하나 뒤집어 놨네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것은 모기약이랑 죽은 모기를 놨는데요. 홈플러스에서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점, 대형 할인점이 어떤 인스타그램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은 할인을 많이 한다는 걸 해야 되나? 근데 여기서는 절대로 그런 할인이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조형적인 미를 통해서 우리가 20대 너네들의 정서를 조금 읽어내는 애들이야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만 이런 도전에 직면한 것은 아닙니다. 충주시는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그 유튜브, 페이스북을 되게 젊게 운영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시장님께서 이 담당 주무관, 인스타그램 담당자한테 유튜브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러면은 그 해당 시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되게 잘 만들어야 될까요? 근데 실무자가 유튜브를 올리는데요. 어떤 유튜브를 올리냐면 점심시간에 낮잠 자는 유튜브를 올립니다.
자,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면 엄청 버릇없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보면서 젊은이들은 아, 충주시가 이런 병맛을 이해하고 있구나. 충주시장님이 이거를 오케이 해주실 수 있을 정도로 통이 크구나. 아, 내가 저기 충주시 아무것도 볼 거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기 놀러 가면은 내가 가서 볼 만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조직이나 많은 기업들이나 많은 단체들, 심지어는 정부기관들도 어떻게 밀레니얼 이하 세대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만큼 그들에게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영화 헝거게임이고요. 헝거게임에 보면은 거기 그 젊은이들이 저항의 상징으로 이렇게 세 손가락을 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영화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이 되었습니다. 올해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 군부 세력과 이 싸움이 나게 되었는데 이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세 손가락 쌓인 영화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실제로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미얀마의 젊은 세대들은 각 나라 언어로 다른 나라 한국이라든지 영어로 SNS에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되게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거는 군부 독재나 그 군부의 자녀들을 미얀마의 이 친구들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해외에서 어떻게 그런 나라의 돈을 훔쳐다가 이 럭셔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애들이 똑똑하게 보아라라는 이런 적극적인 사인을 젊은 친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젊게 새롭게 변해가고 있는데요. 재미난 것은 좀 전에 보셨던 이런 미얀마나 동남아시아나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 한국에 많이 옵니다. 한국에서 어디를 오냐면 성수동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성수동 투어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허름한 카페 빵집은 어니언이라는 데인데 좀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대단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매출의 50% 이상을 외국 사람들이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저 빵도르라는 빵을 중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에서 와서 여기서 먹으면서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이 엄청 유행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수동이 되게 한국의 브루클린이라고 불리면서 핫해지다 보니까 많은 브랜드들이 여기에서 젊은이들이랑 놀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2019년에는 아모레에서 아모레 성수라는 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아모레 전 제품 3,000종을 직접 다 발라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놀고 재밌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인데 다 무료입니다. 판매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모레가 여기다 공간을 내면서 다른 뭐 강남이나 아니면은 광화문이나 그런 게 아니라 성수에 내면서 20대에게 야, 우리도 너네 정서를 알아. 우리랑 같이 놀아보지 않을래? 라는 놀이터를 만든 것이죠. 제가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책이 있는데요. OTD라는 공간을 기획하는 데서 나온 From Big to Small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쓰신 팀이 성수동에 성수연방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기를 많은 선교사님들의 혹은 지역에 계신 지역교회 목사님들께 앞으로 선교지나 교회가 변한다면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층은 커피숍이 있고요. 2층은 큐레이션 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파인다이닝이라 그래서 약간 고급 음식점. 그 다음에 1층에는 라이프스타일 편집샵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저렴한 음식점들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명이서 1인당 한 15,000원에서 20,000원만 가지고 있어도 와서 몇 시간 동안 재미있게 놀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비슷한 공간으로 한남동에 가시면 사운즈 한남이라고 여기는 약간 더 연령대를 높여서 30대가 메인 타겟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1인당 한 3만원 정도 이상 있어야 되긴 하지만 뭐 몇십만원까지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시간을 쓰면서 또 공간이 주는 그런 편안한 느낌을 주는 공간입니다. 제가 성수동 투어와 이태원 투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한강진역인데요. 그 옆에 엔트러사이트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맥심, 여러분 잘 아시는 맥심 모카골드의 그 맥심에서 만든 맥심 플랜트라는 곳이 있고 엄청 비용을 많이 들여서 여기서는 실제로 커피를 볶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0대부터 60대까지를 모시고 양쪽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면 50대, 60대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은 여기를 맥심 플랜트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여기를 가시면 여기 간판도 없습니다. 이 엔트러사이트는 간판도 없고 2층, 3층은 저렇게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어떤 장로님께서 저한테 여기는 공사가 언제 끝나느냐고 물어보신 적도 있는데요. 20대한테 물어보면 10명 중에 10명이 다 맥심 플랜트가 아니라 안트러사이트로 자기는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간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현저하게 변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공간이 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너무너무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한국이 몇 년 전에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돌파를 했습니다. 이 유통업계에는 되게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국민소득이 10,000달러일 때는 집을 바꾸고 국민소득이 20,000달러일 때는 차를 바꾸는데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되면 뭘 바꾸냐면은 가구를 바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구라는 것은 없어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그것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나 그 기관이나 그 단체나 혹은 그 조직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느냐가 엄청 중요한 취사 선택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의 밀레니얼 이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벌이가 아주 적어도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이 일상에서 필수적인 것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권의 책을 추천을 드릴 테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